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도 대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테마주 하거나, 이런 소형주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급등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질을 얘기하는 그런 중대형주급들의 상승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좀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됐습니다만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차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역전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게 역전됐다고 바로 위기가 오느냐?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어떤 게 함께 왔을 때 무서운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자, 지금 미국의 10년물은 지금 2.399를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할 때는 2년물과 10년 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차가 벌써 2.457이니까 차가 0.5 이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3년물의 금리는 벌써 2.633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완벽히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같았다라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번 출렁출렁 했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왜 지금은 좀 그나마 좀 덜 흔들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근데 분명히 한 번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장단기 금리 차만 역전되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느냐면요. 근데 이 부분은 거의 틀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역시 침체는 올 거다라는 것은 저는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은 언제까지 버텨주느냐,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구매력을 우리가 포기하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 게 정석적인 거죠. 우리가 금리를 높게 받는 사람들의 이유가 두 가지죠. 너 신용이 너무 안 좋아. 얘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유 돈이 없는데 돈 빌려달래요.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겠죠.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금리를 높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얘는 한 달 쓰고 돈을 주겠대요. 그러면 금리를 당연히 낮게 주겠죠. 근데 얘는 한 3년 돈 좀 빌려 쓸게라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더 이자를 높게 받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에 단기 적금보다 장기 적금이 더 이율이 높은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에 3년 뒤에 돈을 갖겠다는 사람한테도 더 낮게 금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가 우리가 2년물,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물, 특히 3개월물, 1개월물은 변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짧으니까 정책금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도 정책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년 안에 아무래도 금리가 2.5까지 갈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장기 금리는 2.5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느냐. 요 의미하는 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앞으로의 경제 상황, 지금까지의 미국의 어떤 재정 운영 방향을 봤을 때, 미국이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었죠. 뭐 몇 조 달러 정도로 이렇게 풀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만약 예전처럼 5%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업들 다, 뭐 개인들 다 난리 나겠죠. 자산 가격 폭락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게 2.5% 정도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2.5 이상 올려버리면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는 그 이상 오르지 못할 거다. 또 그 정도 가게 되면 분연히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뭔가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또 금리를 내리겠죠. 이것까지 반영해서 장기 금리는 2.5에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기 전망이 좋을 때, 경기 전망이 좋으면요, 여러분들 장기 채권의 인기가 떨어져요. 지금 당장 경기가 좋으니까요. 돈을 지금 막 굴려야 되는 상황인데 미래까지 박아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장기금리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좋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장기금리가. 근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 전망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전망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 주식 위험 자산, 위험 자산의 인기는 떨어지겠죠. 반면에 안전 자산, 채권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갈수록 금리는 낮게 쳐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 금리 역전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번 나타났지요. 0 밑으로 떨어진 게 역전이 되니까요. 떨어졌고 이 음영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역전되고 몇 년 안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또 금리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확대되는 거죠. 또 떨어집니다.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형상이 되는 것이고 또 2008년, 2007년도에도 역전됐었는데요. 위기가 왔죠. 좀 길었어요. 이때는 위기가 좀 경기 침체가 지금 길게 왔었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위기는 왔어요.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88년도, 98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기 전에 한번 또 역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1988년도에도 있었고요. 하락 시기가 20% 빠졌고 18% 빠졌고요. 2000년도 그리고 폭락까지 걸린 시간이 2년 2개월 46% 하락입니다. 2007년도에 뭐 금융위기가 있었죠. 1년 9개월 뒤에 50%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주 짧고 굵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시장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왔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더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짧게 굵게 폭락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 보게 되면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는 시장이 안 좋았다. 다만 기간이 길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0개월 정도 보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보게 되면 한 1년 8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18개월 전에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죠.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좀 위기가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 전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서서히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폭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단식의 어떤 하락세가 조금씩 또 반등 나왔다가 흘러내렸다가 제가 이 표현을 뭐라 그러죠? 말려 죽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중에 시장이 경제 위기 때문에 안 좋아지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다시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좀 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단기 금리는 뭐라 그랬죠?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경기가 성장하면서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밀어 올리면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스프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경기가 성장하면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요. 시장에 어떤 침체가 오면서 폭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과거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단기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전된 경우예요. 과거에는 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빅스텝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장기 금리도 뭐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2.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단기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역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도한다는 신호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 무서우냐?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에도 그렇고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당연히 구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데 미국이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빅스텝이 2회 연속될 경우에 뭐 한 번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빅스텝을 2번 한다. 0.5%씩 2번 한다. 그럼 이게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다고 보시겠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까지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케이스-실러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게 복합적으로 왔을 때 진정한 무서움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2.5% 이상 올라갔을 때 이게 무섭다. 장단기 금리 차가 당장 무서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했을 때 비로소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위기는 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엄청난 자금이 풀려 있고 물가도 폭등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어떤 러시아 리스크가 완화되고 공급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호재가 아니라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꼭 떠올려 보세요. 금리 고점이 2.5%일 가능성이 좀 높다. 2.5%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상 경고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과연 시장이 올라가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초기에는 폭락을 합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 똑같은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바로 폭락하지 않죠. 1, 2년 더 갑니다. 자, 금리를 인하한다.
시장이 올라가겠습니까?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다 인하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 후 두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많이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만큼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과거 2008년도에도 그랬고 금리 인하한다고 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또 바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시차, 1년 정도 전후에 시차를 둔다. 금리 인상도 시차를 두고 하락이 나오게 되고, 좀 경제 위기가 나오게 되고, 금리 인하도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돈마리TV 한노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